대통령 한 사람의 서명으로 20년 가게들이 문을 닫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관세 폭탄이 실현되던 그날,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자영업자들은 이것이 진정한 팀킬이 아닌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건을 팔아야 할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어나와 트럼프 아웃을 외치고 있고, 어디서 저런 대통령을 2번씩이나 뽑아 이 난리인지 모르겠다며 미국인들부터가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사연 바로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하루 일상을 마무리하는 나에게 주는 좋은 감정의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많은 나눔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독립 화장품 편집숍 레일룸을 운영하고 있는 마야 슐츠입니다. 올해로 42살, 뷰티 업계에서만 15년을 보냈죠. 저희 매장은 작지만 남다른 안목으로 엄선한 제품들만 곳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유럽산 최고급 화장품만 취급했던 곳이었습니다. 매장을 열 때 단 하나의 원칙을 세웠어요. 최고만 취급한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 최고란 프랑스 제품을 의미했습니다. 파리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저는 프랑스산 세계 최고라고 확신했으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유럽 제품에 환상이 있습니다. 오래된 역사, 전통, 장인 정신, 그런 스토리에 기꺼이 지갑을 열죠. 저는 그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고, 덕분에 레일룸은 맨해튼 상류층 사이에서 인정받는 편집숍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품 관세 정책이 발표되면서부터였어요. 미국 제품을 살리겠다는 구호 아래 유럽 제품들의 무거운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저희 매장의 모든 주력 상품이 하루아침에 30%나 가격이 올라버렸어요. 맨해튼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수입품을 취급하는 부티크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사장님들은 눈물을 머금고 다른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저희 동네에만 6개의 가게가 2달 만에 문을 닫았어요. 오랫동안 친구처럼 지내온 린다의 와인숍, 마르코의 치즈 가게, 모두 같은 이유로 떠났죠. 처음엔 저도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가격보다 품질을 중시해. 조금 비싸져도 여전히 찾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갱신해야 할 임대료는 오르고 고객들의 발길은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했던 건 평소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던 고객들조차 이제는 가격 때문에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좋아하는 프랑스 화장품은 계속 사용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 가격에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매장 투자자이자 단골이었던 제임스 크로포드도 이 가격으론 정말 어렵겠다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자였어요. 미국 우선주의는 옳은 정책이라고 늘 말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자신의 일상에 직접 영향이 닥치자 그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수입원가, 관세, 운영비, 임대료, 모든 숫자가 빨간색으로 변해가는 스프레드시트를 보며 한숨만 깊어졌죠. 이대로라면 석 달, 아니 기껏해야 반년을 버티기도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에밀리는 저희 매장에서 일하는 29세 직원으로 항상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한 친구였어요. K-팝을 좋아한다며 항상 한국 아이돌 이야기를 하던 그 친구 말이죠. 솔직히 저는 그런 에밀리가 조금 어리숙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화장품은 역시 프랑스지. 음악이나 춤만 잘하는 나라에서 뭘 만든다고. 에밀리는 한국에서 온성크림 샘플을 건네며 한번 써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수백 년의 역사로 쌓아온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경쟁이 될 수 있을까 싶었죠. 게다가 한국 하면 떠오르는 건 싸구려 모조품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에밀리에게 우리 매장은 최고의 제품만 취급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었고, 그런 제품으로 우리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밀리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번만 써보라고 하면서 덧붙인 말에 제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이 제품은 아직 관세가 붙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건 곧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내키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가 건넨 작은 튜브를 받아들었습니다. 텍스처, 향, 흡수력, 모든 면에서 평가해보기로 했죠. 그리고 그날 밤, 제 인생의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팔에 발라본 그 선크림은 놀라웠어요. 기름지지 않고 빠르게 스며들었죠. 백탁 현상도 없었고 향도 인공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피부에 닿는 느낌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사실 제 머릿속에서는 싸구려 아시아 제품이라는 편견이 가득했는데 실제 사용감은 그 편견을 완전히 뒤엎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제품이라고? 어떻게 가능한 거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에밀리에게 그 브랜드에 대해 더 물어봤어요. 그녀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신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화장품 강국이며 특히 선크림과 스킨케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더 많은 샘플을 가져와서 매장 한쪽에 작게 테스트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15년간 지켜온 제 원칙을 깨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창밖으로 또 하나의 임대 문에 간판이 걸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맞은편 가게였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활기찼던 그곳이 이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제 오랜 신념을 지키며 가게의 문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며 살아남을 것인가. 그날 저녁,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에밀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작게 시작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품질은 제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한국산 화장품을 제 매장에 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작은 결정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한국 화장품을 매장 한쪽에 작게 진열했을 때만 해도 이것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결과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첫 주에는 반응이 미미했습니다. 저 역시 적극적으로 소개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에밀리가 관심 있는 고객들에게만 조용히 추천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2주째 되던 날, 한 고객이 특별히 그 한국 선크림을 찾아 매장을 방문했어요. 친구에게 추천받았다며 여기서만 살 수 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3주째에는 2명, 4주째에는 5명.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그 작은 코너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프랑스 화장품을 사러 오던 기존 고객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고객층이 유입되고 있었어요.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어요. 30% 관세가 붙은 프랑스 제 비교하면 한국 선크림은 거의 절반 가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품질이었어요. 저 자신도 매일 사용해보면서 이 제품이 싸구려 모방품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피부과 의사인 고객이 매장에 들러 놀라운 말을 전했어요. 그녀는 한국 선크림의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본 후 이 제품이 최신 피부과학 연구 결과를 빠르게 적용한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신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면서요. 마야, 당신은 지금 미국 시장에 없던 보물을 들여온 거예요. 한국은 지금 스킨케어 연구에서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프랑스가 역사와 전통이라면 한국은 혁신과 과학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국 화장품 산업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사실들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화장품 연구 개발에 국가적 차원의 투자를 해왔다는 거예요. 특히 K-뷰티라는 브랜드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펼쳐왔고 그 결과 이미 아시아 전역에서는 화장품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전통적인 화장품 회사들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연구소를 서울에 세우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화장품 소비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효과가 없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은 즉시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은 제품들만이 해외로 수출되는 구조였죠. 내가 정말 몰랐구나. 한국이 이런 나라였다니.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화장품 회사들의 놀라운 연구개발 속도였어요. 프랑스 브랜드들이 새 제품을 개발하는데 2, 3년이 걸리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6개월 만에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한다는 사실이었죠. 그들은 빨리빨리 문화로 불리는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숨겨진 강점을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제 오랜 편견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유럽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저의 비즈니스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됐어요. 에밀리의 제안으로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미국 지사장인 윤혜인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4세 젊은 나이지만 혜인 씨는 놀라운 전문성과 비즈니스 감각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는 글로벌 인재였습니다. 혜인 씨와의 첫 미팅에서 저는 한국 화장품 산업의 놀라운 비밀들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이 화장품 강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습도 변화가 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더 효과적인 제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한국 소비자들의 까다로움도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10단계가 넘는 스킨케어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각 제품에 대한 기대치가 높죠. 효과가 없으면 바로 외면받습니다. 혜인 씨는 태블릿으로 한국 화장품 연구소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첨단 장비들, 수백 명의 연구원들, 그리고 끊임없이 진행되는 임상 실험 현장까지. 그 규모와 전문성은 유럽의 어떤 화장품 회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매년 매출의 30%를 연구개발에 투자합니다. 이건 글로벌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죠.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오직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혜인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싸구려 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첨단 기술과 과학적 접근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혁신국이었던 거죠. 한 가지 더 놀라웠던 건 한국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어요. 혜인 씨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그들은 친환경 패키징, 윤리적 원료 조달, 동물 실험 반대 등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유럽의 전통적인 브랜드들보다 더 앞서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더 나은 뷰티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피부 건강과 환경,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요. 혜인 씨의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무지했는지, 그리고 그 무지가 제 비즈니스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어요. 미팅이 끝난 후 혜인 씨는 다양한 제품 샘플과 함께 협업 제안서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저희 매장을 통해 뉴욕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검토하기로 약속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어요. 15년간 쌓아온 매장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저희의 단골 고객들과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걱정됐습니다. 특히 매장의 투자자이자 단골이었던 제임스 크로포드는 제 계획을 듣고 곧바로 반대 의사를 표했어요. 그는 매장의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며 한국 제품 코너를 더 확장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마야, 우리 매장은 최고급 유럽 제품으로 명성을 쌓아왔어.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고객들에게 혼란을 줄 거야.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작은 한국 화장품 코너는 이미 매장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고객층이 유입되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뉴욕타임스의 뷰티 칼럼니스트가 저희 매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한국 선크림을 체험해보고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그녀의 칼럼에 저희 매장과 그 한국 제품이 소개됐습니다. 맨해튼의 숨겨진 보물, 레일룸에서 만난 K-뷰티의 혁명. 그 기사가 나간 다음 날 매장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모두가 그 기사에서
본 한국 선크림을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하루 만에 한 달치 재고가 모두 소진됐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뷰티 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였던 거죠. 한국이 가진 과학적 혁신과 품질에 대한 집착,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이 모든 것이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국 제품의 진정한 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프랑스 제품 대신 한국 스킨케어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었죠.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혜인 씨에게 연락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혜인 씨와의 파트너십 계약 후 저는 그동안의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장에 들인 한국 화장품 라인은 출시 2달 만에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게 됐어요. 특히 리뷰 사이트에서 평점 5점 만점에 4.8점을 받으며 뉴욕 소비자들에게 완벽하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결정적인 자료를 접하게 됐어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세계 화장품 기술력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세계 화장품 특허 출원수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선크림과 미백, 그리고 안티에이징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보고서는 그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R&D 지원이었습니다. 둘째, 한국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요구 수준이었죠. 마지막으로 K-뷰티를 국가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 점이었습니다. 이 3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불과 20년 만에 한국을 세계 화장품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점은 기술 혁신의 속도였습니다.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들이 새로운 라인을 개발하는데 평균 36개월이 걸리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평균 6개월에서 12개월이면 충분했어요. 그럼에도 품질이나 안전성에서는 전혀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습득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세계의 변화에 무감각했는지 통감했습니다. 프랑스 중심의 화장품 세계관에 갇혀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모방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충격에 빠뜨린 건 미국 유명 피부과 의사들의 연구 결과였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선크림 제조 기술은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자외선 차단과 항산화 성분 배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브랜드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단 몇 년 만에 뛰어넘은 결과였죠. 제 매장에서도 그 효과는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고객들의 한국 제품 재구매율이 프랑스 제품보다 30% 높았어요. 특히 가격 대비 효과가 월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단골 고객들 중에는 아예 한국 제품만 취급하는 코너로 안내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까지 생겼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임스 크로포드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제품 취급을 강하게 반대했던 그가 결국 딸 소피의 권유로 한국 선크림을 사용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단 2주 만에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야, 이건 정말 혁명적이야. 내 피부가 이렇게 좋아진 적이 없어. 우리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이 소유한 다른 부티크들에도 한국 화장품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사업 파트너들 사이에서도 한국 제품을 찾는 움직임이 확산됐습니다. 이제 맨해튼의 상류층 사이에서 K-뷰티는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파리, 런던, 밀라노, 유럽의 패션 중심지들에서도 한국 화장품은 이미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명품 백화점 갤러리 라파예트에는 K-뷰티 전용 코너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2%에 불과했던 시장 점유율이 작년에는 12%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추세라면 10년 안에 프랑스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화장품 강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화장품의 증가를 경험한 소비자로서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트렌드를 이끄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매장을 K-뷰티의 메카로 발전시키는 것이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화장품 기술은 단순한 제품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K-뷰티의 라이프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죠. 특히 저를 감동시킨 건 한국의 스킨케어 문화였습니다. 그들에게 피부 관리는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건강의 일부였어요. 건강한 피부가 아름다운 피부라는 철학은 화장보다 피부 자체의 건강을 중시하는 접근 방식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바로 한국 화장품의 근간이었습니다. 이런 철학적 접근은 제품 개발에도 반영되어 있었어요. 한국 브랜드들은 단기적인 효과보다 장기적인 피부 건강을 목표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자연 성분과 최첨단 기술의 결합은 한국만의 독특한 강점이었죠. 예로부터 내려온 한방 비법과 현대 생명공학의 만남이 혁신적인 제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혜인 씨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의 뷰티 철학은 기본에 충실하되 끊임없이 혁신하라입니다. 우리는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입증된 자연 성분을 현대 과학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화장품의 성공 비결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마케팅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소비자의 니즈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자세, 끊임없는 혁신에 대한 열정, 그리고 품질에 대한 타협 없는 집착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저희 매장의 베스트셀러는 모두 한국 제품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이 변화를 받아들인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위기는 곧 기회였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오히려 저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했으니까요. 지금 저희 레일룸 글로벌은 뉴욕에서 K-뷰티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3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던 그 작은 매장이 이제는 맨해튼에서 가장 핫한 뷰티숍이 되었어요. 지난 분기 매출은 관세 위기 이전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공의 중심에는 한국 화장품이 있었습니다. 최근 저희 매장 매출의 70%가 한국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어요. 고객층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맨해튼의 모든 연령층과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고객들이 저희 매장을 찾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강점은 모든 피부 타입과 연령대에 효과적이라는 점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마야,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 화장품의 가장 큰 경쟁력은 뭐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혁신과 품질,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의 완벽한 균형이죠. 이제 저는 한국 화장품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의 혁신적인 뷰티 소개하고 있어요.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들이 저의 K-뷰티 추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찬 순간은 오랫동안 서양 제품만 고집하던 고객들이 한국 제품을 써보고 놀라는 표정을 볼 때입니다.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 역시 처음 한국 선크림을 발랐을 때의 놀라움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저는 매년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새로운 브랜드와 제품을 발굴하기 위해서죠. 서울은 뷰티 트렌드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혁신이 1년 후 뉴욕과 파리의 거리를 장식하게 됩니다. 많은 뷰티 전문가들이 이제는 파리가 아닌 서울로 가라고 조언할 정도가 되었어요. 한국의 화장품 기술은 이제 단순한 화장품을 넘어 의료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피부 재생, 민감성 피부 관리, 환경 오염으로부터의 보호 등 첨단 피부과학 분야에서 한국은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특히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나 줄기세포 기술 응용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도 이 흐름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레알, 에스티로더, 샤넬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국의 기술력을 배우려 하고 있어요.
심지어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들도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화장품 산업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전자제품, 자동차, 패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고 있어요. 예전에는 값싼 모방품의 이미지였지만 이제는 혁신적인 원조로 그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브랜드들은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생산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친환경 패키징, 공정무역 원료 사용, 동물 실험 반대 등의 가치를 실천하며 글로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이런 가치는 매우 중요한 구매 결정 요인이 되었죠. 저는 이런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20년 만에 세계 시장을 석권한 한국의 여정은 끊임없는 혁신과 대한 타협 없는 집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니까요. 그리고 저 자신의 이야기도 많은 분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 그리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 화장품이 제 인생을 바꾸었다는 건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매출 규모가 3배로 성장한 비즈니스의 대표가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화장품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새로운 혁신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유럽과 미국 중심이었던 글로벌 산업 지형도가 이제는 아시아,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들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에밀리가 처음 한국 선크림 샘플을 내밀었을 때 제가 얼마나 무시하듯 반응했는지를요. 그때 저는 얼마나 세상을 좁게 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오히려 제 눈을 열어준 셈이에요. 태풍이 오기 전 나는 한국을 몰랐다. 이 말은 이제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위기라는 태풍이 오기 전까지 저는 진정한 혁신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더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한국 화장품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스킨케어 루틴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상기시키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였을 때 인생은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자신만의 고정관념에 갇혀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처럼 어떤 나라나 문화에 대한 편견 혹은 최고에 대한 잘못된 기준이 있진 않은지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놀라운 발견과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때 알게 됐습니다. 내 매장을 살린 건 값비싼 향수가 아니라 한국이란 이름이었다는 걸요. 이 깨달음이 저에게 준 변화와 성장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